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 외교부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외교부는 직제 개편을 단행하는데 중국국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을 함께 국에서 처리했는데 이제 중국을 별도로 취급합니다. 일본만 쏙 빼고 중국만을 별도로 취급하는 동북아국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신 일본은 아시아의 인도 등 다른 나라와 함께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중국만을 전담하는 중국국, 이름은 동북아국이지만 사실상 중국국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바람을 타고 문재인 정권은 미국은 소홀히 하고 중국을 강화한다, 친중 정부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랑말랑한 기사를 하나 내보냈는데요. 이게 네이버에서는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이 호응을 얻어서 정치면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가십 기사 하나가 왜 이렇게 네티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일까요? 이 기사의 주인공은 과장입니다. 외교부의 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이 과장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새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능력이 출중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김일범 씨입니다. 45세, 외무고시 33기입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 북미 이과장입니다. 흔히들 과거 외교부에서 최고의 안고자리는 북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북미 이과장까지 승승장구하던 김일범 과장이 왜 외교부를 그만두는 결정을 했을까요? 여기서 의문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까십성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김일범 씨는 부인이 안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탤런트 박선영 씨입니다. 자, 박선영 씨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굉장히 많은 TV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말 드라마에 나왔고 사극에서도 이 얼굴을 많이 내비친 연기파 배우입니다. 이미지 관리도 상당히 잘해왔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등대가 유명해졌고 이 김일범 과장은요, 나름대로 역대 정부의 신임을 받았고 북미국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사표를 낸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외교부의 내부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김일범 과장은 99년 외무고시 2부 외국어 능통자 전형에서 수석 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무관 시절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명의 대통령을 통역했습니다.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외교부 유엔 대표부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을 거치면서 미국 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싱가포르 대사, 덴마크 대사를 지낸 김세택 씨가 아버지입니다. 외교관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주류 이스타블리시먼트는 밀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외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떠났습니다. 특히 통상 라인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통상을 담당하던 전문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는지 사표를 내고 대기업으로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 아닐까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쪽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의 신복, 가장 중요한 참모로 불리던 우윤건, 노영민 이런 정치인들이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로 초기에 부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나 일본은 홀대하고 중국, 러시아를 숭상하는 이런 분위기 탓인지 외교부의 꽃이라는 북미국에서 승승장구하던 김일범 과장이 사표를 던지고 SK로 간다고 합니다.
SK그룹 임원으로 가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한 외교 소식통은 김 과장이 오래전부터 이직을 놓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잦은 해외 근무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고 전해들었다. 이거는 다 이제 평가 또는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외과에서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외교부의 위상 하락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강경화 장관이 온 뒤에 외교부의 기강은 해이해졌습니다. 구겨진 태극기를 스페인과의 행사에서 달지 않나. 무슨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슬로바키아에 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여사가 최근에 벨기에 국왕이 왔는데 벨기에 왕비에게 선물을 마련했는데 알고 보니까 5년 전 왕자 공주의 체격에 맞춘 한복을 만들었다가 창피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외교부 왜 이럽니까? 강경화가 장관 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선영 씨의 남편인 김일범 과장의 사표는 외교부 내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가십 기사로 평가하기 힘든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가에서는 왕따 당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 2달 동안에 아베 총리를 최소한 3번 만난답니다. 한 번은 아베가 미국에 와서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합니다. 함께 골프도 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달아 일본을 2차례 방문합니다. 한 번은 그냥 아베 총리를 만나러, 또 한 번은 다른 국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최소한 2달 동안 3차례나 아베와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2분 단독 회담 같은 건 없습니다. 골프도 치고 편하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외교 현주소입니다. 사대주의 아니냐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외교는 그런 것 없습니다. 철저한 힘과 힘의 대결이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금 실종될지도 모릅니다. 북한 김정은 편드느라고 지금 대한민국 미국과의 통상, 중국과의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중국에는 눈치 보고 미국에는 미움받고,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일범 과장의 사표는 그래서 단순히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엉망진창이 된 외교부의 위상과 강경화 장관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닙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언젠가는 당분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했을 만큼 국제적으로도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처음 장관에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외교 용어, 안보 용어, 군사 용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게다가 딸은 미국 국적 바꾼다고 해놓고 지금도 바꿨다는 기사 본 적이 없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것 말고도 도덕성 문제, 부동산 문제 많았죠. 다 그거 묻어주고 잘해보라고 뽑아줬더니, 임명했더니 지금 외교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박선영 씨의 남편 김일범 외교부 북미 이과장의 사표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 아닌가, 그런 하나의 단초로 보여요. 정말 섭섭합니다. 진성호의 집중입니다.